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있습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예, 오늘은 한국사를 좀 풀어볼 건데, 9월 모평입니다. 네. 문제가 그래도 이제 필수 시작됐을 때보다 어려워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해도 엄청 뭐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 개념만 잘 잡으셨으면은 뭐 2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다 풀어보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보통 선사 문제 나오죠?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도 돼 있는데 키워드만 잡으면 풀 수 있습니다. 간섭기가 나와요. 일단 간섭기가 나오고 움집 나오고 농경목축 이런 게 나옵니다. 신석기겠죠? 그래서 신석기 관련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중요한 신석기 유적 중에 하나죠. 비파형은 뭐 청동, 입신, 서기석은 신라 유적이고요. 삼국유사는 고려, 방백전은 저 뒤에 완전히 흥선대원군대 가야 이제 나오는 거죠. 따로 풀이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갈까요? 가상대화에 대한 단판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소선영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구려 이어받았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죠. 일단은 고려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서희란 말이 나옵니다. 서희의 외교 단판일 텐데 이때 이 단판 때문에 원래 그 고려 땅에 북서부 땅 있죠. 이거를 이 건한에게 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못 차지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강동 6조를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예, 그래서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것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땅을 받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얘기해야 될 게 부분이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따로 뭐 언급할 것 많이 없어가지고 바로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이 돼 있는데 삼국 사기가 나오고요. 뭐 전진, 불교, 수영, 율령, 반포가 나오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세 도성을 함락시킨 나라는 예, 고구려죠. 예,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적이 있는 나라는 예, 고구려밖에 없죠. 일단 예, 평양이 수도였던 게 특히 삼국 사기 중에서 말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일 건데 그 중에 예, 고구려가 유일하죠. 아무튼 이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묻는 겁니다. 왕건이 건국한 거는 고려죠. 고구려가 아니고 태학 설립한 건 고구려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골품제 이건 신라고 간도협약은 일제강점기가 되기 직전에 실시됐고요. 건국기무처는 갑오개혁 때 발생한 거죠.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들어가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과거제 도입하고 뭐 공신 뭐 보호적 독청하고 공복 제정하고 광독 중풍에 연호 제정하고 특히 고려 4대 국왕입니다. 고려 초기죠. 네, 아마 광종인 걸로 아마 눈치챘을 건데 여기에 어색한 거 하나 있죠.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외우셨던 것 중에 하나가 노비 안건법일 텐데 이게 3번이 되고요. 해사령은 일제강점기 초기 때 이루어졌던 사건이죠. 사군육지는 세종대왕님이 하셨고요. 네, 이런 건 한성사범학교 이런 것도 뭐 갑오개혁의 일환이고요. 오경 15부 62조 수가 많죠. 이건 발해입니다. 5번입니다. 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화도 해군 나왔으면 딱 누구 나와야 됩니까? 이성계입니다. 모르면은 네, 한국사 공부 안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그 말 할 정도로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쉽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성계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이걸 또 풀어보도록 하면은 조선을 내세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점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 내용이 되겠죠. 네, 노급 폐지한 건 신라 때,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아니겠습니까? 마한복석한 거는 뭐 근초고왕일 테고요. 이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랑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본토에도 예, 그런 그 사회주의자라든지 이제 반체제주의자들을 잡는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네, 통일기부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그런 기관이죠. 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신 모내기법이 확산되었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가장 좀 만만한 키워드를 한다면 상평통보일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경강상인, 송상만상 이거 엄청 지역상인들 많이 등장했으니까 네, 조선 후기에 경제 발달의 모습이 되겠죠. 상품화폐 경제 이런 게 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이고요. 네, 다른 거였다면은
뭐 답이 키워드가 다르게 나와야 되죠. 호족 세력이 성장이 한다면 뭐 궁예라든지 뭐 견훤이 나오거나 그래야 되고요. 이 검은세족이란다면 뭐 충자 돌림왕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고, 개항 이후 열강 이권 침탈하면 뭐 철도 부설권, 뭐 금광채굴권 이런 거 뺏어가는 거 나와야 될 거고요. 시민동치 경제 수탈 이러면 뭐 산미증식계획 이런 거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7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조약 체결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very famous 하는 건데, 자, 일단은 그 미국과 우리나라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19세기 후반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조약 맺었었죠. 무슨 조약을 맺었습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었죠. 이게 그 결과인데, 이것을 하게 한 배경이 뭐냐? 7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긴 합니다.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임진왜란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전쟁한 거 아닙니까? 1592년. 이거는 연도도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이고요. 1592는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연대적으로 안 맞고요. 예, 자유시 참변은 1920년 초반에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요즘 홍범도 장군 해서 되게 논란 많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이제 청산리 대첩, 뭐 봉오도 전투 이런 것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대승을 거두고 일본이 복수하러 왔죠. 훈추 사건들을 일으켜요.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나 일본 사람들이, 일본군들이 이제 중국으로 많이 넘어오니까 간도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독립군들은 피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밀산부까지 올라갔다가 밀산부 갔다가 연해주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소련 세력에게, 소련 적군에게 피해를 봤던 사건이죠. 3번.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시대적으로도 말이 좀 안 되고 연대죠. 안 맞습니다. 4번 분하로도 운동은 좀 다른 계열이죠. 일단 또 이건 일제강점기 때 운동이니까 말도 안 되고, 5번은 정동행성 이문소가 배치됐다 했는데 이거는 원나라 대기죠. 완전 시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선 책략이 답이에요. 일단 2번이 뭐냐면 황준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중국말로 황준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 이렇게 외교를 해라라는 그 원칙을 만들죠. 3원칙이 있는데, 결일본 뭐 뭡니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는 말을 쓰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결합을 하고 미국이랑 연대를 해라 이건데, 목적은 방러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라는 건데, 그 일환으로 미국이랑 친해지라는 거 있죠. 연미국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반영을 했어요. 실제로 연대적으로도 그 사건 뒤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답은 2번이고요. 예, 조선 책략,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 예, 가나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나가 뭘까요? 전봉준이고 오금치 전투 패배죠.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되는 거죠. 8번이 좀 어려웠던 게 거의 한 3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요. 그렇다 보니까 매우 연대적인 그 차이가 적은데 생각보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좀 스토리텔링이 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그 가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볼게요. 잠시. 일단 동학농민운동이 끝납니다. 끝나고 그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게 했는데 삼국 간섭이 발생해요. 삼국 간섭이 발생하니까 우리나라는 좀 더 러시아에 좀 몸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그게 이제 을미사변이고요. 그로 인해 또 그 이후로 을미개혁이 단행됩니다. 그 찰나에 이제 고종은 또 아간파천을 통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고, 피신을 한 다음 돌아와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 사이에 1번 있죠.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쌍성총관부, 이거는 저기 원나라 그때 얘기죠.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뭐 1876년이죠. 일단 우리나라 개항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고요. 홍경래날 발생, 이거는 1800년 초반입니다. 완전 뭐 한 옛날이고요. 암태도 소작증,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얘기입니다. 연대적으로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학농민운동부터 대한제국 설립까지 좀 중요한 그 사건들 좀 스토리텔링이 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면 됐었고 9번 갈까요? 예, 아주 단골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종총국 하면 딱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갑신정변입니다. 네, 따로 그 갑신정변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선다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설명에 관한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그 갑신정변은 최초의 그 위로서의 근대 기억이죠.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3.1 청나라 부르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개입해서 실패했습니다. 1번 맞고요. 예, 공인은 아무튼 이제 국가가 고용하는 상인이지 않습니까? 이건 조선 후기 때 내용이고요. 물론 이 시대도 조선은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선 후기는 좀 더 전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수선사 결사 같은 경우는 저기 고로로 가야 되죠. 저기 진울수님 같은 거 나와야 진울수님이 나와야 이제 풀 수 있는 거고 50 총선거가 실시되는 결과를 이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배경이죠. 그리고 국가 재건 최고위인 박정희 정부 시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10번. 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2만원권 나오면 뭐 나쁘지 않겠네요. 뭐 일단 예, 대구에서 시작됐고요. 서상돈, 김광재 뭐 국채 갖고자 국채보상운동인 거 딱 나와야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 국채보상운동이란 거는 국채지 않습니까? 나라가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가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되기 직전 대한제국 시기였습니다. 1907년 때 일어났고요. 네, 그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그거를 좀 잘 보시고 문제 푸시고요. 집강소는 동학농민 운동가 나왔던 거 좀 전입니다. 서경촌도를 주장했던 거는 묘청이죠. 고려시대고요. YH 무역 사건 기회가 된 건 이거는 뭐 네, 완전 뒤에 얘기니까 이건 뭐 관련 내용이 없죠. 대한매일신보에 언론 지원받았다. 맞죠? 네, 대한매일신보를 만든 그 사장은 영국 사람이죠. 베델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우리나라 독립된 다음에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인한 결과죠. 그걸 좀 인대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스피드 퀴즈. 또 아주 활동적인 걸로 딱 키워드 해가지고 만들었네요, 문제를. 네, 이런 면에서 또 저는 이런 모의평가, 수능 문제를 좋아합니다만. 자, 국권수호 운동에 관한 건데, 러일전쟁 이후 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양기탁이 여기 나오죠. 안창호도 나오고요. 공화정 수립을 지향했다. 비밀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우성과 자기 회사까지. 쉽게 말하면 이런 주요 인물들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지향하는 그게 뭐냐 이것도 중요하고 사실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만들었겠죠. 뭐 태극서관, 자기 회사 이런 거 만들었겠죠.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랑 신간회가 진짜 헷갈리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신민회는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신민회는 그렇고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중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좀 잘 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뭐 도용화사부터 볼까요? 네, 도병화사 이거는 고려시대 얘기고요. 제가 회의 이건 고구려 때 얘기고요. 대성학교가 이런 신민회가 만든 학교 이름이죠. 민족운동 아주 열심히 했던 곳이었습니다. 탕평정치의 추진 배경 이거는 뭐 저기 영조 정조쯤 가야지 있는 얘기고 조사실찰단 파견 이거는 뭐 우리나라 개항하고 나서 일이죠. 강화도장 맺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좀 아닙니다. 네, 뒤로 갈게요. 12번. 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뭐 문제도 나오지만은 평소에 상식으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린이날 뭐 공휴일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요. 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있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이가 잡지 이름이기도 한가 봐요. 보니까 예, 1923년 3월 1일에 간행될 예정이었지만은 검열되었다. 그리고 예, 어린이날을 정한 인물은 방정환이죠. 방정환 인물인데 자 그러면 사실 방정환 일단 뭐 4번이 답이죠. 뭐 일단 뭐 말할 건 없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방정환이 속해 있던 그 종교가 있습니다. 따로 천도교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조반정 주도했다. 1번 보시면은 인조반정 주도한 건 인조겠죠. 근데 서인이겠죠. 아닙니다. 조선시대 후기고요.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받았다. 이게 이제 11번에 아까 신민회 그 설명입니다.
부마민주 항쟁에 참여했다. 이거는 뭐 네, 완전 그 시기가 뒤니까 틀렸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을 삼았다. 이거는 의열단이긴 합니다. 의열단 신채호가 만들었죠. 이걸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죠. 네,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한인애국단 이것도 의열단하고 비슷하게 의거단체입니다. 근데 계열이 좀 다르죠. 좀 민족운동 정선이 좀 강한, 전선이 좀 강한 그런 단체고, 네, 김구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잘 아시면 좋겠고요. 거기 해당된 그 유명한 의거를 일으킨 의사들이 누구냐면은 이봉창, 뭐 유봉길이 있습니다. 이봉창, 유봉길 유명하죠. 자, 그러면 그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돼 있는데 굳이 몰라도 좀 이게 연대적으로 맞는 거 골라도 됐던 문제였습니다. 1번 별무반은 고려 여진대 아닙니까? 예, 완전 윤관이 만들었고 유경공원 설립한 거는 개항이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30년대 얘기죠. 1930년대. 네, 좀 틀렸습니다. 시문 18조는 고려 초기 만들었죠. 제송로가 만들었고 척합이 건립한 거는 이거 뭐 흥선대원군이 만들었죠. 완전 틀린 설명입니다.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이게 답이죠. 이거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4번 갈까요?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네, 순종 장례일을 맞췄다. 고종 장례일이 아니라 순종 장례일입니다. 또 천도개혁 계열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학생단체가 참여했고 학생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동은 지금 알려드린 내용이 계기가 되고 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3.1운동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일입니다. 그걸 맞춘 것이고 60만세 운동이 이제 순종의 장례일을 맞춘 거거든요. 1926년입니다. 답은 바로 2번이 될 수 있고요. 원산 총파업은 이거랑 좀 관련이 별로 없으면 특히 1번이 사실 그 60만세 운동하고 3년 차이거든요. 1929년에 발생했는데 이 원산 총파업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중심으로 발생하겠죠.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이니까. 3번 국민대표회의의 배경. 이것도 연대가 이때 연대긴 해요. 20년대이기 때문에. 1920년대이긴 한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달라요. 임순농민 봉기는 그 세도 가문 1960년 그 언저리 그 전에 60년 되기 전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9세기 초중반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죠. 세도 가문의 어떤 반기를 드는 거죠. 정전협정이란 다음에 6.25인 것 같은데 6.25 전쟁은 이거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바로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어가 나오지만은 뭐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고 키워드만 잘 잡으면 되겠습니다. 윌슨 대통령 유명하죠. 민족 자결주의 이거 자 일단 여운형이 윌슨 대통령의 특사를 보냈다. 여운형 인물 되게 그 영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에 뭐 이런 단체는 뭐 윌슨의 민족운동 자결주의 제창을 계기로 독립의지를 뭐 알렸고 김규식이 독립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다 뭐 뭐겠습니까? 신한청년당 뭐 그쪽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 단체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뭐 파리가왕 회의에 대표 파견했겠죠. 거기서 파리가왕 회의에서 이제 그 윌슨 민족주의 제청 이런 거 나왔으니까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민공동회는 대한제국 시대에 대한제국 뭐 그 언저리에 업앤다운 언저리에 독립협회 내용이고요. 황무지 개간 요구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뭐 1910년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수탈 정책이죠. 교조신혼운동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되는 그리고 전초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고종 강제 퇴위 반대운동으로 해산되었다. 이거는 최소한 고종 강제 퇴위가 됐으니까 정미조약 그 이후로의 내용이 돼야 되죠. 그런 걸 좀 잘 보시면 되겠죠. 1907년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16번 갈까요? 네, 이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공출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일제강점기 문제로서 당동 문제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주 뭐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예, 틀리면 한국사 때리쳐야 되는 문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틀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틀리지 마시고. 중일전쟁이 참고로 1937년이긴 합니다. 이거 몰라도 일단 공출 뭐 답
다 뺏어가는 문제 있죠. 쌀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일본도 이제 그 전쟁 범위가 넓어지고 막 뭐 할 게 많아지니까 뭐 안 뺏을 거 못 뺏을 거 다 뺏어가죠. 아이주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 이런 역사는 반복이 안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요. 아무튼 이제 일제강점기 때 사실로 옳은 것은 봤을 때 예, 5번이죠. 30년, 40년대 얘기 알겠습니까? 진짜 우리나라를 이렇게 예, 프로파간다로 몰아가는 거죠. 5번입니다. 제너럴 셔브노 사건이 발생한 거는 예, 1960년대 이때가 돼야 되죠. 완전 다른 시기. 제목 보죠. 이것도 개항기 때 내용이고요. 독사산품과 이건 통일신라 얘기고 균형법 조선 후기 때 내용이죠. 완전 뭐 생판 다른 내용이니까 패스할게요. 좀 쉬웠습니다. 17번. 자, 이거는 뭐 북한군 나오고 대한민국 국방부가 나왔다. 뭐 일단 남북한이 갈라진 이유 때 얘기죠. 그리고 뭐 국군 유엔군 나오고 뭐 북한군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이 나오고 6.25 전쟁이겠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4번 끝났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거는 우리나라 광복 직전, 뭐 광복 직후 이렇게 좀 언저리 그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호상 그나마 가까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맥락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연도도 틀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운형 인물이 만들었고 예, 우리 그 일본도 이제 거의 패전에 패색이 짙어지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협상하면서 이제 만든 우리나라 민족하고 협상해서 만든 그런 것들을 좀 협상하는 걸 좀 시도했던 단체가 예, 건준이입니다. 이것이 5번 내용입니다. 1번 아니고요. 뭐 완전 다른 시대고 한일을 정서 이것도 완전 다른 시대고요. 네, 전민병정도감도 완전 더 다른 시대죠. 네, 고려 공민왕대 얘기니까요. 18번 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인데 이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광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주라 한다면 뭐5.18 민주화 운동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 뭐 광주가 진짜 나오는 광주가 좀 크게 광주에서 발발했던 큰 운동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1920년대에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뭐 18일 돼 있는 거 보니까 또 5.18 이렇게 맞겠죠. 자, 진짜 예,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총을 쐈으니 얼마나 또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 일단 신군부에 대한 그 저항한 민주화운동 사례겠죠.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 결과가 아까 몇 번 문제였나요? 아까 네 10번에 5번 선다에 그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되는 결과 이거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3번에 의한 겁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로 인해 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내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소공동위원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이모군란은 뭐 그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조선 말기 때 그거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물산 창녀운동은 1920년대 운동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구 이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건 1990년대로 가야 되죠. 완전 뭐 이 사건으로부터 또 10년 정도 흘러야 되는 사건이라 네, 지금하고는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뭐 4번인 거 뭐 어렵지 않게 골랐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은 저 역사적 사실은 매우 무겁습니다. 네, 꼭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19번. 네, 정부 시기 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베트남 파병도 하고 수출 100억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 많은 이제 기성세대들의 또 기성세대들이 또 이런 희생을 해가지고 경제개발도 하고 이렇게 했죠. 민주화운동 이런 역사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경제 배경에는 진짜 우리나라의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윗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정말 희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뭐 전태일 불주 사건 이런 것도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 양면들을 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박정희 정부 때거나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게는 대한제국시 때 한 거고요. 대한제국 때. 지원헌법은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기 직전이죠. 네,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고 1948년 8월 15일 한 달 전인 제헌절 때죠. 7월 17일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때죠.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동양청식회사 이거는 1910년대부터 엄밀히 말하면 뭐 더 전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토지 수탈을 위해서 만든 일제의 기관이었죠. 20번 가겠습니다. 네, 합의서가 채택한 시기라고 되어 있고 키워드 뭐겠습니까? 일단 고위급 해변단에서 만들어진 거고 유엔 동시 가입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남북 기본 합의서겠죠.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1991년에 했습니다. 예, 이걸 좀 보시고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 뭐 이건 3점이게 이해가 가요.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석 달 전에 이루어졌다.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뭐 연도를 좀 대강 보자면은 예, 8.15 강북은 1945년이죠. 4.19 혁명은 1960년이고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1년 그때쯤 아니겠습니까? 11.6 사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던 사건이죠. 1979년이고요. 6.29 민주화선언은 1987년입니다. 이거 유명한 영화도 있죠. 영화 이름 중에 1987 있죠.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최초의 그 남북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2000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1991년이니까 민주화가 된 이후로 2000년 되기 전까지 사건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문제 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거나 또 추가로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네, 댓글 완전 환영입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 또 재미있을 법한 걸로 또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있었습니다. 아디오스.